그리고 또 웃긴 건 정희가 애 아빠를 찾으러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수 본인은 지금 애 엄마 찾으러 나온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그 애 엄마의 조건은 미스 코리아까지 만나본 내 눈에 이뻐야 되고 라면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안녕하세요. 용철입니다. 나는 솔로 32기 돌싱 특집 2일차 자기소개가 끝나고 첫 번째 선택이 있었죠. 근데 이 선택 때문에 솔로나라가 완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4명 중에 최소 10명이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남자 출연자 한 명씩 보겠습니다. 먼저 영수입니다. 영수가 영숙이랑 영자한테 갈등 해결 방식을 물어본 장면부터 볼게요. 영숙은 시간을 좀 가지고 푸는 편이라고 했고, 영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고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대답했죠. 영수가 전처랑 엄청 많이 싸웠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갈등 해결 방식을 엄청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본인 나름대로 다음 결혼 생활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하려는 모습처럼 보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 좀 아쉬운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정희한테 재혼 상대는 그냥 아저씨일 뿐 절대로 아빠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희는 백화점에서 VIP 진상들 상대하던 내공으로 호칭보다는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고 유연하게 받아쳤죠. 영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 타이밍이나 표현 방식이 좀 아쉬웠습니다. 정희 아들이 전 남편이랑 면접 교섭 후에 헤어지는 걸 서운해해서 안 헤어지는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말에, 아, 정희가 애 아빠 구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급발진한 것 같은데, 정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었겠죠.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엄청 이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영수가 정희랑 마음이 맞아서 재혼을 하게 된다면 전 남편이랑 낳은 애는 남의 자식이고 어차피 난 아저씨니까 별 관심을 안 주고 나와 생긴 아이만 챙기겠다는 그런 말로도 보였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재혼을 결심했다면 비록 그 상대의 자식한테 아빠가 될 수는 없어도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어차피 아저씨고 절대로 아빠가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돌싱 특집에 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건 정희가 애 아빠를 찾으러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수 본인은 지금 애 엄마 찾으러 나온 거 아닌가요? 내가 애 엄마 찾으러 나왔다고 해서 정희도 애 아빠 찾으러 나왔다는 생각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애 엄마의 조건은 라면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치나 허영 없이 소박하고 미스 코리아까지 만나본 내 눈에 이뻐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식을 최대 2명까지도 낳을 수 있어야 되죠. 저런 조건을 모두 갖춘 돌싱녀를 원한다? 이건 재혼이 아니라 초혼이었어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자가 자기소개할 때 아이한테 못해준 게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추가로 자녀 계획을 물어보죠. 순자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애한테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울고 있는데 그 상황에 애 더 낳을 거야? 이걸 왜 물어보나요? 어디 길 가다가 넘어져서 왼쪽 무릎 다 까지고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오른쪽 무릎도 좀 긁혀야 되지 않아?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수의 가장 큰 문제죠. 이 사람은 눈치도 없고 생각나는 말을 바로바로 내뱉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장 논란이 될 만한 건 자기소개가 끝나고 남자들끼리 아구찜 먹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죠. 자녀가 없으면 부부 사이가 너무 연약한 것 같다. 근데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죠. 영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자녀로 살아오면서 남들이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애 커가는 거 보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절실함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에서도 울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었죠.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영철은 헤어지기 싫었는데 강제로 헤어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저런 말을 하는 건 진짜 선을 심하게 넘은 거죠. 그나마 광수가 분위기 좀 환기시켜 보려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꼭 좋은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미 나머지 남자 출연자들은 표정이 썩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조차 못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애를 가져본 적도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애가 있는데 이혼을 왜 함? 뭐 이러고 있는데 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감도 못 잡아서 표정이 썩어 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형이라서 뭐라고 못하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영수 다음으로 어린 사람이 3살 차이 나는 영철이랑 경수 정도 있는데, 영철은 운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열 정리가 확실한 것 같죠. 형한테 함부로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눈치 없이 생각나는 말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이 패턴은 옥순과의 데이트에서도 이어집니다. 옥순이 식당에 도착해서 숙취 해소제를 나눠주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근데 두세 병 마시면 별로 효과 없다는데? 이런 식의 농담을 던졌죠. 그냥 고마워 잘 마실게 하고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그러는 본인은 데이트 나오는데 뭘 준비한 게 있었나요? 어차피 영숙은 기독교라 제외했고 정숙은 애 안 낳아준다니까 제외해서 이제 옥순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데이트 나가놓고 저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무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옥순이 키우는 반려견이 16살이라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하셔야겠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키워서 이혼하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키웠다는 건 옥순한테는 그 강아지가 인생의 전부이자 완전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소중한 가족한테 오래 살았네? 이제 갈 때 됐나? 이런 식의 발언은 공감 능력이 아예 없나 싶을 정도로 저렴해 보였습니다. 그런 심한 말을 해놓고도 사택 파악도 못하고 장어 꼬리 계속 먹고 싶다고 떼를 써서 결국 먹었죠. 마트에 들어 누운 7살짜리 어린 아이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MBTI 얘기할 때 본인 입으로 CUTE라고 농담 던지는 모습은 진짜 전형적인 꼰대 부장식 개그죠. 본인 회사 직원들은 사장님이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줬을진 몰라도 인생의 반려자를 찾으러 나온 진정성 있는 자리에서 그런 수준 낮은 농담은 본인의 가치만 깎아먹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수라는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생각나는 말은 전부 바로바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철부지 중고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미성숙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식을 갖고 싶어진 것 같아요. 과연 잘 될지 지켜봐야겠죠. 물론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절실함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눈치도 좀 챙기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아보는 그런 자아 성찰부터 해야 아내와 자식을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호입니다. 영호는 첫인상부터 이번 선택까지 흔들림 없이 정숙을 선택했죠. 군인 출신다운 뚝심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상태라 영수처럼 내 핏줄을 꼭 낳아야겠다는 추가 자녀 계획에 대한 집착이 없죠. 그렇다 보니 상대방의 자녀 유무가 딱히 상관없고 전국에 있는 군부대로 이동도 자유로운 편이라 솔로나라 안에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아주 넓고 유리한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소개를 듣고도 정숙을 다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이죠. 영호는 전처랑 경제관념 문제로 많이 싸웠다고 했는데 마침 정숙이 새마을금고 20년 차 지점장이죠. 돈 관리나 재테크 쪽으로 믿음이 가는 상대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대로 커플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인연을 찾는다는 게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죠. 큰 변수가 하나 있는데 정숙은 10살이나 어린 상철이 자기 남동생이랑 나이가 똑같아서 남자로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호도 정숙보다 8살이 어리죠. 나이 차이만 놓고 보면 비슷한 조건이라 정숙한테는 영호도 상철이랑 비슷하게 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10살 어리나 8살 어리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영호의 이런 일관된 선택은 정숙한테 어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다음 편에서 정숙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식입니다. 영식은 자기소개 이후로 이번 32기 최고의 인기남이 됐죠. 영숙, 순자, 현숙이 영식을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영식은 진짜 이번 돌싱 특집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서 나온 사람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상대방이 자녀가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는 아주 넓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영호랑 비슷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아내가 자녀를 원하면 묶었던 것도 다시 풀 거라는 유쾌하고 재치 있는 센스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상태에서 영식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외적으로 가장 본인 스타일이었던 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선택할 거라고 인터뷰했고 그 이유까지 똑같았죠. 둘이 나이대도 비슷하고 자녀들의 나이까지도 비슷하고 사는 지역도 같은 경상도권입니다. 대도시로 가고 싶은 순자 입장에선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최고의 조건은 양쪽 자녀들이 중학생이라는 거죠.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게 최고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은 어린이집 다니고 한 명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키즈노트 확인하면서 어린이집 픽업 다녀야 되고 추가로 질풍노도의 사춘기 소년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이 완전 아사리판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게 재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들을 1년, 2년 케어하면서 괜히 재혼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영식과 순자의 경우는 둘 다 자녀가 중학생이고 1살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 둘이 재혼하게 되면 교복도 물려입을 수 있고 형한테 공부를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딱히 걸리는 게 없다면 이 둘은 잘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번 선택에서 영수 못지않은 거대한 충격과 한숨을 선사한 인물 영철입니다. 영철은 본인 자기소개 때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내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영자 한 명밖에 없다고 대놓고 직진 선언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첫째 날 술자리에서도 14명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나는 영자밖에 모른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엄청 떠벌려 놨었죠. 모른다는 이 말만 5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31기 영철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 60번쯤 한 것 같은데 영철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젯밤 이렇게 대놓고 영자한테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다른 남자 출연자들은 영자가 마음에 있어도 감히 선택을 못할 정도로 영자를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렸습니다. 저렇게 덩치도 산만하고 머리도 깍두기 머리를 한 사람이 영자 내 거라고 계속 어필하는데 누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놓고 정작 영철은 영숙을 선택해버립니다.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갈아탄 이유도 기가 막힙니다. 영숙이 자기소개 때 신문지만 깔고 살아도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않나 뭐 이랬죠. 결국 신문지라는 단어에 멋있다라고 느꼈고 그게 선택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마치 29기 때 태권 상철이 떠올랐습니다. 영자와의 의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내 눈에 너무 예쁜 옥순을 선택해버린 태권 상철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더 가관인 건 선택이 끝나고 영자랑 대화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첫인상 너로 골랐는데 너는 나 안 골랐지 않냐. 내가 숙소로 오는 길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 뭐 이런 말을 하죠. 이건 거의 뭐 초딩인 줄 알았습니다. 첫인상 선택하고 자기소개 이후 선택의 무게감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예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영자한테 직진하면 다른 남자들이 영자를 알아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영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이 초래한 결과죠. 그렇게까지 진심도 아니었으면서 영자한테 직진할 것처럼 예고를 해놓고 신문지 때문에 영숙으로 선택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영철의 선택에 대해서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죠. 첫째 날은 나랑 같이 웃었다고 영자를 선택하고 2일차엔 신문지에 감동해서 영숙을 선택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첫째 날엔 영자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선택했지만 자기소개가 끝난 지금은 영숙이랑 옥순만 자식이 없네? 근데 옥순한테 너무 몰릴 것 같으니까 난 영숙으로 골라야지.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영호나 영식이랑 달리 영철은 자녀가 아예 없는 사람을 원하면서 추가로 자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영철의 이런 변덕이 오히려 영숙을 짜장면에서 구원을 해줬죠.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에 따라 선택이 바뀌는 영철과 영숙의 데이트, 그리고 영자까지 이 세 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다음은 광수입니다.
자기소개를 듣고 순자와 옥순을 알아보기로 했죠. 근데 광수가 착각을 하나 했는데 자기소개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서 영식과 대화를 할 때였습니다.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순자랑 옥순한테만 질문을 했는데 옥순은 나한테 질문을 안 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착각 중 하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자기중심적인 착각입니다. 이게 좀 아쉬웠죠. 광수가 이런 착각만 계속 하다가 옥순을 포기했다면 참 안타까웠을 텐데 다행히 순자한테 못생겼다는 말을 듣고 순자를 포기하고 옥순으로 선택을 했죠. 순자가 광수한테 못생겼다고 돌직구 날린 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잘했다고 봐요. 저렇게 다이렉트로 말해줘야 알아듣고 포기합니다. 괜히 빙빙 돌려서 말했으면 서로 피곤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할 때 상철이 기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는데 8살이나 많은 형답게 유연하게 넘어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옥순이랑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저번 영상에 리뷰했던 것처럼 광수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옥순의 전 남편도 아버지랑 같이 일했었죠. 아버지와 같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댁에 간섭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엄청 났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된다면 둘은 잘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상철입니다. 이번 편에서 빌런의 냄새를 확실하게 풍기기 시작했죠. 상철은 자기소개하기 전에 영숙이랑 귀인 데이트가 있었는데 영숙이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혼자서 샐러드를 먹었죠. 그리고 자기소개가 끝나고 영숙이 너무 미안해 하니까 쿨하게 괜찮다고 받아주는 모습까지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광수랑 뜬금없이 기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서 빌런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시작은 여자 숙소였죠. 상철이 옥순이랑 대화하러 여자 숙소 앞에 있을 때 뒤늦게 온 광수가 옥순한테 이따가 나랑도 대화해요 라고 번호표를 뽑아놨죠. 근데 상철이 이 말을 듣고 일부러 심술을 부린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무려 40분이 넘게 옥순을 독점하면서 대화를 안 끝냅니다. 광수가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40분 넘게 대화를 한다? 이거는 100% 고의적인 심술이고 기싸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0분 넘게 대화한 것도 선택해야 되니까 다들 모이라고 해서 끝낸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1시간 넘게 했을 것 같죠. 저걸 일부러 했다면 심보가 아주 못된 거고 배려심도 없는 거고 모르고 했다면 단기 기억 상실증을 의심해야 할 겁니다. 물론 옥순도 광수가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대화를 끊어내지 못한 건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처럼 상철의 방해 작전에도 옥순과 광수는 서로를 희망했고 이 상태에서 선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철은 이제 대놓고 광수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남자들이 거실에 모여 있고 옥순이 외롭다고 소리를 쳤을 때였습니다. 그때 상철이 먼저 일어나면서 옆에 앉아있는 광수한테 가실 거죠? 이러면서 꼽을 주듯이 기싸움을 거는데 이게 아주 거대한 스노우볼이 되어버립니다. 광수는 그냥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대답을 못했을 뿐인데 상철은 내 말을 씹어?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머릿속에서 온갖 망상을 하기 시작했죠. 이래놓고 인터뷰에서 내가 광수님한테 물어봤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광수는 그 질문 자체를 못 들은 것처럼 아예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상철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꼬아서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광수님이랑 사이좋게 갔다 올까 싶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냥 이거 다 거짓말 같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광수를 자기가 무찔러야 되는 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신나게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는 게 뻔히 눈에 보입니다. 상철의 속마음을 뇌피셜 좀 돌려서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내가 나이도 더 어리고 치과의사? 그거 얼마나 버는데? 나도 돈 잘 벌어. 근데 네가 감히 날 무시해? 딱 이런 마인드로 광수를 어떻게든 이겨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온몸으로 표출이 되고 있죠. 얼마나 쪼잔하냐면 선택이 다 끝나고 숙소로 가는 길에 영호한테 쪼르르 가서 아까 광수가 내 말 대놓고 씹었다 라는 식으로 찌질하게 일러 바치기까지 합니다. 내 편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같죠. 근데 정작 그 말을 듣고 있는 영호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상철이 영호를 포섭하는데 실패했고 광수에 대한 분노가 점점 쌓여가다가 결국 4대1 데이트 자리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첫 잔 건배를 할 때 광수가 분위기 띄우려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상철이 그 말을 계속 생각하다가 자리가 끝날 시점에 이게 반가울 느낌인가? 이러면서 대놓고 시비를 걸었죠. 그럼 그때 바로 얘기를 하던가. 타이밍도 이상하고 아무도 호응 안 해주는데 계속 말하고 그냥 내 기분이 나쁘니까 이 데이트 자체를 아예 망쳐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광수는 기억도 못하는 그 가실 거죠? 이 질문 때문에 광수의 모든 언행이 마음에 안 들고 시비를 걸고 싶어서 미치겠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옥순 앞에서 센 척은 또 하고 싶었는지 결국 경쟁 아니에요? 그냥 뭔가 재미있어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광수가 만만해 보이니까 덤비는 것 같아요. 16기 영철 같은 사람이었으면 눈도 못 마주쳤을 것 같죠. 그냥 재미있었으면 술 한잔 하면서 웃어 넘기면 되지. 술도 먹기 싫어, 반갑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만 개판 쳐놓고 저 자리에서 나이도 제일 어린 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냥 지 기분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춘기 중학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젊은 패기에 승부욕이 있는 건 좋은데 그걸 표출할 장소와 시기를 전혀 가리지 못하고 기분 좋게 데이트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밴댕이 소갈딱지 마냥 찌질함만 보여준 상철의 심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유치찬란한 기싸움이 앞으로 솔로나라를 얼마나 더 개판으로 만들지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경수입니다. 첫인상으로 선택했던 영숙을 포기하고 옥순을 선택했죠. 영수랑 비슷한 이유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옥순과 현숙을 알아보고 싶어 했는데 둘 중에 그나마 무자녀인 옥순을 먼저 선택했고 4대1 데이트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선택이 끝나고 대기할 때 현숙이 짜장면이네 하면서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갑자기 경수가 현숙한테 이따가 대화 한번 해요 이런 말을 했죠. 현숙 입장에서 보면 얘기하고 싶었으면 선택을 하던가 선택 안 했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선택 못 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은 알겠는데 선택 안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현숙 나름대로 첫 번째 선택이니까 큰맘 먹고 옷 이쁘게 입고 나갔다가 감기까지 걸려버렸습니다. 인터뷰할 때 보면 콧물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상태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말을 4번이나 했습니다. 이건 진짜 빡쳤다는 거죠. 그리고 경수 본인이 선택한 옥순한테도 예의가 아니죠. 저 찰나의 판단 실수 때문에 옥순과 현숙 둘 다 놓쳐버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경수 이 사람도 영수처럼 하고 싶은 말 바로 해야 되는 성향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이번 선택으로 순자, 영식, 옥순, 광수 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뭔지 모를 혼란이 와 버렸습니다. 과연 상철의 섀도우 복싱은 어떻게 끝날지, 영자와 영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철이었습니다.